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병인양로랑 신미양로를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그 세도정치 기간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한 개의 가문이 그 나라의 권력을 잡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세도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종 전 기간 동안 세도정치 기간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세도정치를 어떻게 끝내고 정치를 개혁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칠판에 적어놓은 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동 김씨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안동 김씨 세력이 세도정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을 낮추지 않고서는 왕권이 강화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변사를 축소시켰습니다. 한참 저희가 임진왜란을 배우고 나서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나라의 정치가 혼란스러워졌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변사를 축소시키면서 원래의 의정부와 원래 군사기구였던 상군부의 기능을 지금은 여러분들 점심시간이라 가지고요. 방금 종이 쳤어요. 다시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의정부의 기능과 상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서 비변사의 기능을 없애는 것만이 정치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의정부와 상군부 기능을 부활시켰다라는 거. 그 다음. 법전을 편찬합니다.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를 법전을 만들면서 이제 나라의 법 자체 체계를 다시 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호포제라는 건요, 각 가구마다 군역을 대신하는 포를 납부를 시키는데 단 양반들한테도 군역의 포를 내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으나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개혁 정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창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사창제라는 건 앞선 시간에 삼정의 문란이 있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라는 건 전정과 군정과 환곡의 문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심했던 게 환곡의 문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곡의 문란을 없애기 위해서 사창제라고 해서 이 환곡을 담당하는 걸 사창이라고 하고 그 마을에서 마을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환곡을 관리하는 것을 사창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 서원을 철폐시켰습니다. 여기서 서원을 철폐했다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 양반 유생들이 이 서원과 결탁을 해서 갖은 횡포와 부패를 일삼았기 때문에 서원이 점차 그 부패의 온산지가 되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이걸 서원을 한 번에 싹 다 정리를 해버린 거죠. 전국에 47곳만을 놔두고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중에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던 개혁 정치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경복궁이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지어서 조선의 왕실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중건을 하게 돼요. 막상 이렇게 그 궁궐을 다시 지으려다 보니까 궁궐을 짓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했으나 하지만 이 기부금이 원하는 만큼 많이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엔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의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고요. 두 번째,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나라에 돈이 모자라니까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데 이게 가치가 당백전의 100배에 해당되는 가치였습니다. 갑자기 화폐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100원에 볼펜을 한 개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100배가 가치 들면 볼펜 하나의 가격이 거의 만원 가까이, 만원대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백전 그리고 원납전, 경복궁 중건을 하면서 백성들이 너무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외세 침략을 보호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화를 늦게 해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발전의 속도가 느렸다라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그 개혁 정치는 그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약간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그 이후 상황,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치를 펼치고 있을 때쯤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배들이 들어오면서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통상을 좀 해달라, 이제 교역을 합시다라고 이제 외국의 배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중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입니다. 두 가지 다 병인양요의 그 문제의 시작점은 병인박해로 시작됩니다. 병인박해라는 건 병인년에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프랑스 천주교 신부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화가 난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강화도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86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쳐들어와서 누가 이들을 물리치게 되냐면요, 한성근과 양원수라는 사람이 강화도에서 끝까지 항전을 해서 이겨냅니다. 자, 그 다음 그 같은 해에 1866년에 평양 앞바다에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상선 배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국 배가 평양에 들어와서 시민들을 괴롭히고 물자를 약탈해가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자 평양에 있었던 백성들과 그 관원들이 참지 못하고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이걸 들었던 미국이 5년 뒤였던 1871년에 신미양요를 또한 강화도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제연이라는 사람이 광성부에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연은 그 수비를 하다가도 미국의 뛰어난 무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이 길어질 것을 염려해서 물러나 줍니다. 그래서 1866년에 병인박해와 병인양요가 일어났고요. 1866년에 또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가 있었지만 신미양요는 그 5년 뒤였던 1871년에 일어났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 한성근과 양원수, 그리고 신미양요에는 어제연이 있었다는 것,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시험에 한 번씩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외국 배가 통상을 요구해서 들어왔지만 이들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합의를 세우면서 외국과는 통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전국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척합의 사진을 시험에 내놓고 이 척합의를 세웠던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물어보는 수능 문제나 한국사 검정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중에서 이런 쭉 내용이 있지만 안동 임시 세력을 약화시켰고 비변사를 축소시키고 의정부와 상군부 기능을 강화시키고 법전을 편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환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었던 호포제, 양반에게 포를 거는 것과 서원을 철폐했다라는 말, 이 두 가지 항목은 양반에게는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그 다음 경복궁 중건과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하면서부터 백성들에게도 원망을 들었다. 이렇게 구분해 주셔서 그 양반들에게 원성을 들었던 것과 백성들에게 원성을 들었던 것을 구별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신미양요와 병인양요에 관련된 인물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반드시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를 공부할 때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를 꼭 참조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정부의 개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기마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